탄어 스님께서는 희찬이는 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생부터 수행자의 길을 걸어왔기에 만화 스님은 그토록 청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화 스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오직 하남, 탄허 두 분 큰 스님을 모시는 일과 오대산의 불사였던 것 같습니다. 탄허 스님이 열반하신 지 6개월 뒤에 만화 스님이 열반하셨으니 이것을 공교로운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은 유자효입니다. 삼규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께서 추모 묵념을 축원하시겠습니다. 사자비 허수주 응명상례 소수공덕회 회향삼추 시론만원화금 차제당 시사바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장충동 엠베스트 대연회장 청증 도량 최당 양력 2017년 9월 25일 음력 정유년 8월 초여세 사시제지의 승심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희찬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법회 시회사부대중 등 지심바 아른악몽 삼보대성존가 피지성역 누세운근 실계소멸부담명로 속한사바 광도미룬지대 바른 연후원 무변법계 유시감령장차 승연공덕 구승정각 나무 마하바냐 바라 아밀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월정사 부주지 원행스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인사하시죠. 금몽암 주지 인보 스님 오셨습니다. 인보 스님 도착 안 하셨습니까? 한마음 선원 해수 재단 이사장께서 오셨습니다. 봉은사 원명 주지 스님 소개합니다. 오대산 명상센터 촌장이신 조정래 작가님 모셨습니다. 강원도민회 전순표 중앙회장입니다. LIG 그룹 구자원 회장 소개합니다. 구자원 회장 모셨습니까? 도착 못하신 모양이죠. 대한항공 박경호 상무입니다. 아직도 도착 못하셨다고 하네요.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최대호 전 안양시장 오셨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이신 강난희 여사 오셨습니다.
장난이 여사님? 아, 그렇습니까? 광은일보 박진호 상무 소개합니다. 법무부 중앙교정협의회 진외택 전 회장입니다. 네.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선생 오셨습니다. 예. 김종한 전 의원께서도 자리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에세이스트 김종완 발행인 오셨습니다. 에세이스트 작가회의 작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어서시죠. 여러분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에세이스트 작가회의 작가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권이나 화백 소개합니다. 권이나 화백 오셨습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만화 스님 영전에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거기에 좀 제가 네,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여기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추가로 우리 현각 성불원 사형님 모셨는데 이렇게 소식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전 강원도 지사를 지내신 김진선 지사님 참 몇십 년 만에 뵀는데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지금도 많은 활동을 계신 원주의 함종환 전 국회의원님도 이렇게 청소년 활동가 더불어 귀한 걸음을 감사합니다. 또 강릉의 율곡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율곡학원 교육원장 우리 정문교 선생님 어디가 계시는가? 정문교. 네. 그리고 제가 60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목회 모임인 시무회 간부님들, 염준태 회장님은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길상사에다가 모셨습니다만은 총무님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신 이응선 의원님 내외관에 엊그제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가셨는지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한마음선언 해수 스님, 한마음선언 이하 여러 대중 스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대전 자광회 또 아까도 SD 작가협의회 한마음선언의 불자들, 신도들 모든 분들이 오셨습니다. 꼭 가실 때 책을 방명을 하시고 자기의 조남을 좀 기록해 주시면은 오대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빛을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좌석이 처음에 100석만 하자 그럴 때 차츰차츰 벌어가지고 300석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을 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스님 영전에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스님 시봉 이야기 책을 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보스님 현각 사형님이 좀 앞에 나가서 좀 같이 해주시고. 서주십시오. 네. 올려져 있습니다. 책은 가서. 네. 그리고 대한항공 박상무님 나오셨나요? 박상문이 못 오셨는가? 그냥 생략하고 네, 두 분이 올라가서 네. 저기 해주십시오. 아까 서울시장 허영특보님도 오셨던데 소개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전에 올리시고 그냥 예를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위원이신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박흥섭 회장 오셨다고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계신 귀빈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저와 우리 원행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귀빈들께서는 나오셔서 케이크 커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념 촬영하시죠? 예. 그 자리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예. 오래오래 남을 사진이니까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사 전경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사 전경 모습입니다. 월정사 화재 전의 모습입니다. 월정사가 불의의 화재로 전소가 되고 난 그 뒤에 모습이 촬영된 것입니다. 월정사 법당 상량식을 마치고 한 기념사진인데 중간에 조중훈 전 대한항공 회장 네 분께서 큰 시주를 하셨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만화 회찬스님 조부 장지연 선생의 파묘 조장 의식을 찍은 사진입니다. 만화 희찬 스님께서 30살 때 모습입니다. 옛 서별당 함석집의 모습입니다. 옛 동별당 인법당의 모습입니다. 옛날 상원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970년대 월정사의 모습입니다. 1970년대 월정사의 초파일 모습입니다. 법당 부처님을 백옥으로 최초로 조성을 했죠. 석굴암 대불 모습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불상의 조성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옛날 석조보살 좌상의 모습입니다. 문화재죠. 금강면에서 만화 희찬 스님의 모습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고성 대부패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정멸보궁에서 천일 기도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만화스님과 원행스님이 함께 계십니다. 1975년 탑 앞에서의 모습인데 역시 만화스님과 원행스님이 함께 계시는데 원행스님 되게 젊으셨네요. 1982년 회갑 생신 모습입니다. 만화스님 열반 연결식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께서 축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도 계시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리겠습니다. 원행 스님 축하 올리겠습니다. 월정사 역사이기 때문에 월정사에도 제가 축하를 정중하게 올립니다. 시계를 거꾸로 잠깐 돌려서 약 40년 전으로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6년 7년 당시에 이제 사무관이 돼서 강원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지역계획회장, 관광계장 이런 걸 했는데 당시 오대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75년도입니다. 그 직후에 국립공원 정비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정부 차원에서. 당시에 국립공원 관리 업무는 도지사 책임입니다. 도에서 그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설악동 정비 사업을 하고 이 오대산, 그때는 지금 오대산 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그랬습니다. 정비하고. 그리고 또 이전시키고 지금 그 오대산 진입도로 월정사 쪽에 월정사 진입도로 설악산 진입도로 당시에 있을 때 제가 시행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국도도 그때 포장 안 된 도로가 많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월정사에 들락거렸고 그때는 제가 불교에 귀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만화 스님을 처음 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원행 스님도 물론 처음 뵙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원행 스님, 저도 총각이었고 원행 스님도 아주 젊으셨죠. 그런데 스님이 저렇게 똑똑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큰 원력을 쌓으시고 큰 스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그랬습니다. 탄어 스님도 물론 제가 가까이서 뵙고 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그 후에 뭐 도지사도 제가 하면서 행사라든지 무슨 문화재 보수라든지 등등 여러 일로 월정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다닌 것은 그냥 행사를 위해서 그때 목적에 의해서 스쳐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월정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도 안 했고 5대 성지에 대한 공부도 안 했고 물론 불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연이 참 묘해서 요 근간에 제가 어쩌다가 5대산에 대해서 5대 성지에 대해서 월정사에 대해서 월정사 역사에 대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도 찬찬히 공부라기는 어줍지 않고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동대 북대도 갔다고 했는데 막 그러던 참에 오늘 이 책 그 만화스님 시봉 이야기 책자를 발간했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저로서는 귀한 책자 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가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도 보면서 이 책자도 열심히 읽고 조금 더 5대 성지에 대해서
또 월정사 역사에 대한 의미와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성불원 현각 스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준비 없이 아침에 원주에서 원행스님 행사가 있다 그래서 끝자리에도 잠깐 참석을 했으면 해서 올라왔습니다. 70년대 초에 함께 오대산에 입산해서 같은 은사 스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오래 가다 보니까 스님의 생각이나 스님의 원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래고 또 때로는 그 원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좀 어려서 들어온 셈이고 스님께서는 사회적 공부도 마치고 들어오셔서 세상에 경험이 많으셨는데 특징은 주판을 잘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발탁이 되어서 주판 실력이 뛰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상고를 졸업하셔서 월정사 살림을 도맡아서 하셨고 가장 오랫동안 은사스님을 모시고 오대산에 어느 골짜기에 나무가 있는지 어느 골짜기에 바위가 있는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발길을 하고 손때가 가장 많이 오대산과 함께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던 얘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일화들이 스님 머릿속에는 많이 자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못했던 일들을 그 바쁜 와중에 원행스님의 특징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경양각지를 비롯해서 시골 구석에도 무슨 일이 있다 하고 참석해보면 제일 먼저 앉아 계시는 분이 원행스님이죠. 그만큼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이 원행스님의 특징이신데 세납에 비해서 지금 건강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탄복할 만큼 도대체 잠은 주무시는 건지 이렇게 부지런한 근면성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도 못다한 얘기들을 놓치지 말고 다 모아서 오대산의 그런 큰 기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원행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각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오대산 명상센터 촌장이신 조정래 작가께서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제 소견으로는 불교의 생활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선생활입니다. 선생활은
승려로서 신심 다지기, 신심 세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교화 생활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중생들을 상대로 그들의 괴로운 삶 속에 방황하는 영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교화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글쓰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필 생활. 그 집필 생활은 대충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상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종사자들이 자기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이고 심오하게 정리해 나가는 논리적 생활입니다. 특히 불교는 팔만대장경,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많은 경전을 가지고 있어서 사상의 바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거 모자랍니다. 제가 생각한 사상의 우주라고 할 정도로 막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 불교 25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탐구하는 고승들께서 교리를 창출해내고 재해석, 삼해석을 해놓은 집대성이 바로 경전이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상적 글쓰기에 이어서 사기적 역사를 기록하는 글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글. 세 번째, 정서적 글쓰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일반 대중들이 알기 쉽게 문학성을 가미해가면서 글을 써내는 것. 네 번째, 종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신도를 확보하고 종교적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경전을 번역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가 될 것입니다. 포교적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원행 스님께서는 이번 두 번째 책을 내고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기적 글쓰기를 해오신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 더 줄이면 월정사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서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승려는 법정 스님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탄어 스님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월정자 탑돌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군부 정권을 박정희 이후에 더 연장시킨 폭압을 일삼았던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자행된 불교 범난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스님들은 어떻게 그 고초를 겪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최초로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원행 스님께서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삼천교육대라는 무자비한 행위를, 정치 행위를, 폭압 행위를 한 그 사태 속에서 불교 범난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은 만화스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월정사의 현대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월정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절이며 어떤 역사적 순환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현대사의 기록입니다. 신라 시대의 절이 돼 그때 창건되었으되 고려 시대를 거쳐서 유교를 거쳐서 오는 동안에 그때 신라 시대, 고려 시대 것이 남아 있는 것은 팔각 구층 석탑과 열애상 그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민족 순환은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그것도 인민군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인민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분리를 벌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오늘과 같은 거창한 대사찰을 만들어낸 것, 그 누가 했는가? 그의 만화 스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월정사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세 분의 역사라고, 현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남 스님, 탄어 스님, 만화 스님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위대한 승려들이 나와서 월정사의 또 앞으로 미래 천년의 역사를 엮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월정사가 완전히 잿더미에서 불타버린 것은 국가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쟁 통해 한 일입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 중창하면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책임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국가가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원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만화 스님께서는 4번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승려가 국가가 불태워버린 법당을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4번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절이 가난해서 변호사 비용을 댈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없어서 4번 갔습니까? 있었겠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목은 안 쓰셨습니다. 문행 스님께서. 변호사가 있었다면 지금 제가 한 말을 했어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복원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가? 그러면 나는 무죄다 하고 말했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만화 스님이 4번의 감옥살이를 하면서 재판받으면서 고초를 겪을 때 또 하나의 의문, 대한민국의 그 많은 본사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왜 그가 죄가 없다고 말 못했는가? 이것은 지난번 월정사가 탑돌이 읽을 때 가졌던 질문과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범난합니다. 그때 스님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당했을 때 당하지 않은 스님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었는가를 저는 묻고자 합니다. 국민이 가장 성스러운 죽음은 국난을 당해서 순국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위인을 만들어낼 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떠받듭니다. 종교인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게 죽는 것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모범이 바로 이 책 하남 스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남 스님 안 죽었잖아. 그건 바보지요. 하남 스님은 이미 군인이 총들이 되고 불지를 내고 할 때 정좌하고 나는 죽겠다. 너는 국가의 명령 받아서 불태울게 명령 받아 불태워라.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게 순교죠. 그가 불 안 지를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기회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스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시합을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방아쇠를 당기는 건 1초입니다.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흥분해 있고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군인들은 자기 말을 거역하면 현장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즉결권이 있습니다. 신앙심은 군인이 총 쏴버릴 수 있죠. 그때 이미 하남 선사께서는 정자하고 앉으실 때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지킬 의지가 있으면 죽을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국국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이 책은 바로 그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읽고 여기 왔습니다. 제 나이 75입니다. 젊으신 분들, 불자들 이 책 한 줄 한 줄 빼놓지 말고 읽으시고 승려가 쓴 걸 같지 않습니다. 잘 읽힙니다. 단문으로 이야기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행 스님은 기분 남을 때까지 계속 사기적 글쓰기를 하셔서 불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한 몫을 하시길 바라고 건피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소승이 너무나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우리 조정래 선생님은 오대산 명상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바쁘셔서 못 오고 화환만 보내는데 불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유와 명상 그런 걸 가지고 명상센터를 지금 걸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촌장 어르신으로 받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시고 강연해 주신 조정래 작가님께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잘 아시죠? 태백산맥의 제자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원행 스님이 쓰신 이번 이 책은 불교의 역사와 월정사의 역사, 그리고 범난의 과정과 6.25 때 월정사 소실과 중창의 사연, 그리고 현대사를 알 수 있게 한 시대적, 사기적 글쓰기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교를 지킬 생각이 있으면은 죽을 각오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 주셨습니다. 원행 스님께서는 이번 이 저서 외에도 4권의 저서를 갖고 계시죠. 월정사 멍청이, 월정사 탑돌이, 눈썹 돌리는 소리, 12.7 불교 범난 등의 산문을 쓰시는 탁월한 문인이기도 하십니다. 원행 스님 산문의 의미를 김종환 문학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스님을 알게 된 게 한 7, 8년 전에 김지아 선생께서 월정사에 계셨어요. 그때 월정사와 함께 새로운 화엄운동을 하신다고 거기에 계셨는데 그때 저희가 김지아 선생을 뵈러 월정사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새로운 화엄운동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에세이스트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2, 3년을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운동은 결국은 새로운 화엄에 대한 어떤 선포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좌초됐고 그리고 나서 김지아 선생은 토지문학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자초되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스님께서 저희 출판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걸 책으로 낼 수 있겠나 하고 원고를 가져오셨는데 메모한 거 뭐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가졌는데 그게 원고 매수로 하면 한 15,000매 정도 됩니다. 그 15,000매 되는 원고를 저희가 한 1,500매, 2,000매 정도에서 냈던 책이 월정사 멍청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책을 계속 내셨고요. 아까 이제 금방 소개했듯이 4권의 책을 내고 이번에 이제 5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번 5권의 책을 내시는 때는 스님을 저희가 가까이서 뵈 보니까 무척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이 은사 스님에 대해서 이게 누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몇 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조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의미 중에서 아까 우리 조정래 선생님께서 이게 불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불교의 현대사에 대한 기록으로서 의미를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이 책에서 스님께서 만화선풍을 이야기하세요. 만화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스님하고 제가 이야기하시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정사 그러면 하남 스님하고 탄어 스님을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이제 스님은 은사 스님을 모셨던 그 만화 스님의 이야기는 거의 말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만화 스님 같은 그런 종교 활동, 그걸 진짜 스님은 만화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거의 이름 없단 말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두 위대한 선사 밑에서 이 모든 것을 뒷바라지했던 만화 스님이 없었다면 과연 월정사의 오늘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오늘의 불교에서 어쩌면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실천이 부족해서 오늘의 불교가 문제가 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실천이라는 말, 그러니까 원행 스님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그 어떤 현장에도 계세요. 한때는 불교 시국선언을 할 때 시국선언문을 읽지를 않든가, 5.18 기념식에서 불교 대표로 이게 기념사를 말씀하시지 않는가, 항상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스님이셨고, 저는 그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김지아 선생님하고 새로운 화엄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영생회복운동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일 것이고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영생회복을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선을 해서 새로운 영생을 회복한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말고는 영생을 회복할 길이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제가 아주 고민했었는데, 저는 이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국에서 촛불을 겪고 새로운 이 정부가 쓰고 하는 요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윤리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게 어떻게 회복되는가는 그게 뭐인 거니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책임을 느꼈을 때, 그가 온전히 나 하나를 책임지는가, 아니면 우리를 책임지는가, 아니면 훨씬 더 큰 것을 책임졌을 때 바로 그 책임에서 영생이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그 책임의식에서 나오는 그 영생의 회복, 그러니까 마나 스님께서 자기의 평생을 어쩌면 그 이름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책임의식이었을 거고, 오늘 원행 스님께서 이 글을 이렇게 써갔던 것, 써오면서 참 도심스러우면서도 이걸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 또한 그분이 느꼈던 책임의식일 것이고, 그 책임을 느꼈을 때 결국은 사랑이 솟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지혜를 낳고 그 지혜가 새로운 영생운동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만화선을 이야기하시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새롭게 주창하시는 만화선풍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김종환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번에 원행 스님께서 만화 선풍, 만화 스님의 모습을 제대로 독자에게 전해준 진실한 글을 보여주셨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 저자이신 원행 스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또 탄핵 큰 스님께서 뵈면은 또 그래서 너는 멀리 보고 멀리 다니라, 그래 멍청이가 되라고 그랬지 않느냐, 또 멍청한 짓을 했다, 그런 말씀하실 것 같고, 은사 마나 스님께서도 뵈면은 또 야단을 치면서 물풀의 나무로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7번이나 8번 은고정기를 하다가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되고
출판비도 다 못 줬습니다만은 조정래 우리 김종환 선생님, 조정은 여사 또 원고 정리한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의 지속 가능한 불교 발전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 소개하지 못한 어르신들 정말 감사하고, 특히 우리 형각 스님, 또 봉은사 주지 스님, 또 한마음 선원 해수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저 포항에서 오신 지인혜택 전 회장님, 박음석 법무부 중앙교정협의회 회장님 등 또 에세이스 작가, 문인 작가분들, 특히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원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이름을 꼭 적어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같이 동행 동참하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이 바쁘신 와중에 촌장님으로 모실 조정래 선생님의 특별 강연, 또 김종환 선생님의 강연, 전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김진선 지사님, 그 위에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드리면서, 특히 정유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돼 가는데 사회자님 속히 끝내셔서 여러 어르신들 빨리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원행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홍 선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 이야기 출판 기념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몽암 인보 스님이 여기 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늦었는데 영월에서 오다 보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고. 박수 좀 쳐주세요. 저는 이렇게 오대산 스님으로서 이런 그 원행 스님이 그 오대산에 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못하려 하느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말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니까 만인이 다 보는 거고 아는 거고 하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이게 또 벌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오대산에 뭐 또 한 스님으로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큰 스님들
여러 그 강호재현 여러 선생님들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성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